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키를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40번째 시간이네요. 네. 렉싱턴의 유령. 지난번부터 읽고 있는데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유령을 믿으시나요? 이 주제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면 한보따리 얘기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케이시가 行ってしまった後、僕はキッチンに行ってコーヒーを作って飲んだ. 케이시가 가버린 후에 나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여 마셨다. 그러고 나서 거실 옆에 음악실 테이블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케이시의 아버지가 남긴 레코드를 몇 장인가 들으면서 1시간쯤 일을 했다. 앞으로 일주일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시험해 본 것이다. 책상은 양옆에 서랍이 달린 고풍스럽고 묵직한 마호가니 제품으로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원래 그 방에 있던 것으로 그곳에 놓여있는 물건치고 약간이라도 오래된 것이 아닌 게 있다면 내가 들고 온 매킨토시 정도가 전부였고 눈에 띄는 모든 사물들이 대부분 생각지도 못할 만큼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과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래도 케이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이 음악실에 마치 신전이나 성스러운 유물 안치소를 대하는 것처럼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이 정체된 것 같은 집인데 이 음악실 안은 유난히 더 얼마 전부터 시계가 딱 멈추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방 안은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선반에는 먼지 하나 없고 책상은 깨끗이 닦여 있었다. 마일즈가 다가와 내 발치에 벌렁 드러누웠다. 나는 몇 번인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무척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개였다. 긴 시간을 혼자 있지 못하는 개 같았다. 잘 때만은 부엌 옆에 있는 제 담요 위에서 자도록 길들여져 있지만 그 이외의 안에 반드시 누군가의 옆에 있고 어디든 신체의 일부를 귀찮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살며시 상대에게 기대고 있었다. 거실과 음악실 사이에는 문이 없고 높은 문지방이 칸막이를 대신했다. 거실에는 커다란 벽난로가 있고 앉기 좋은 3인용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 모양이 다른 팔걸이 의자가 4개, 역시 모양이 모두 다른 커피 테이블이 3개 있었다. 질 좋고 색바랜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고 높은 천장에는 뭔가 사연이 있을 법한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음악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사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난로 위에 놓인 탁상시계가 똑똑하고 손톱으로 창문을 가볍게 두드릴 때 나는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겨나가고 있었다. 벽 쪽의 높은 책꽂이에는 미술서적 같은 각종 전문 분야의 서적이 꽂혀 있었다. 벽의 나머지 3면에는 어딘가에 해변을 그려놓은 크고 작은 유화가 몇 개 걸려 있었다. 모두 비슷한 인상의 풍경인데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쓸쓸한 해변만 그려져 있었다.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그곳에서 서늘한 바람소리와 거센 파도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거기에 놓인 모든 것에서는 그야말로 뉴 잉글랜드풍의 절도 있는 하지만 조금은 냉정한 고풍스럽고 부유한 가문의 향취가 났다. 음악실의 넓은 벽 한쪽을 꽉 채운 레코드 선반에는 오래된 LP 레코드가 연주가의 이름 순서대로 꽂혀 있었다. 정확히 몇 장인지는 케이시도 모른다고 했다. 그저 6,000장이나 7,000장쯤 되지 않을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 음악실에 있는 수만큼의 레코드가 두꺼운 종이 상자에 담겨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다고 했다. そのうちに古いレコードの重みでこの家も足明けみたいにズブズブと地中に沈んでいくかもしれないね. 조만간 이 집도 오래된 레코드의 무게 때문에 어셔의 집처럼 땅속으로 푹 꺼져버릴지도 모르지. 리 코니치의 오래된 12치 음반을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내 주위를 기분 좋고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내 몸이 쏙 들어갈 만한 인형에 나 자신이 끼워 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들어낸 특별한 친밀감 같은 것이 그곳에서는 느껴졌다. 방 안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벽에 난 작게 파인 흠집과 커튼의 주름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울림이 포근히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케이시가 마련해 놓은 몬테풀치아노의 레드와인을 따서
크리스털 와인잔에 따라서 몇 잔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막 사가지고 온 신간소설을 읽었다. K씨가 권한 것이 무색하지 않게 여간 맛이 좋은 와인이 아니었다. 냉장고에서 브리치즈를 꺼내 크래커와 같이 4분의 1쯤 먹었다. 그 사이 주인은 조용해졌다. 여느 때와 같이 똑딱똑딱 울리는 탁상시계 소리 말고는 이따금 집 앞을 지나는 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나마 바로 집 앞 도로는 어느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막힌 길이었기 때문에 오가는 차량이라곤 이웃 사람들의 차뿐이었고 밤이 깊어지자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번잡한 케임브리지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니까 어쩐지 바닷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11시를 지나자 여느 때와 같이 슬슬 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책을 놓고 부엌 싱크대에 유리잔을 갖다 놓고 마일즈에게 잘자 하고 말했다. 걔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낡은 담요 위에 몸을 웅크리고는 나직이 끙끙거리더니 눈을 꿈뻑였다. 나는 불을 끄고 2층에 있는 손님용 침실로 갔다. 그리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침대에 누워 금방 잠이 들었다. 내가 覚めた時、空白の中にいた。自分がどこにいるのかわからなかった。 눈을 떴을 때 나는 공백 속에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동안 시들어 빠진 채소처럼 무감각했다. 마치 어두운 찬장 깊숙이 오랫동안 쳐넣어진 채로 잊힌 채소처럼 한참 만에야 나는 가까스로 지금 K씨의 집을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나는 렉싱턴에 있는 것이다. 머리맡에 둔 손목시계를 더듬더듬해서 찾아내어 버튼을 눌러 파란 액정을 밝히고 시계를 봤다. 1시 15분이었다. 침대에서 가만히 몸을 일으키고 자그마한 독서용 램프를 켰다.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백합 모양의 불투명 유리에 노란 불빛이 켜졌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밝아진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을 살펴보고 카펫을 쳐다보고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콩을 주워 모으듯 흩어져 버린 의식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내 몸을 현실에 길들게 했다. 그 후 가까스로 그것에 대해 눈치챌 수 있었다. 소리다. 바닷가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은 웅웅거림. 그 소리가 나를 깊은 잠에서 끌어낸 것이다. 누군가가 아래층에 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누군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 기대되시죠? 저는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묘한 긴장감이 참 좋은데요. 네, 궁금하시겠지만 조금 참으시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